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월 모평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작년 수능 문제가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을 대비하는데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꼭 6월 모평 전에 이 수능 문제를 반드시 한번 풀어보고 6월 모평을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작년 수능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고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를게요. 자, 가는 동해에 위치한 섬, 동도, 서도 등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섬은 독도. 자, 쉽게 고를 수 있죠. 그리고 나는 국도 최남단이란 결정적 힌트를 통해 마라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는 수중 암초이고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는 힌트를 통해 이어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는 경도를 봐서 서해에 위치한 어느 섬이다. 자, 140점 몇 도니까요. 자, 그리고 위도가 38도 정도 되니까 서해에 위치한 섬 중에서 국도 최서단은 아닌 어떤 섬이다. 자, 여기까지만 파악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가 어떤 섬인지까지는 모르셔도 괜찮고, 자, 서해에 위치한 어떤 섬이다. 자, 요 정도까지만 판단하고 문제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실제 이 나섬은 백령도긴 한데, 자, 백령도라는 걸 모르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값부터 볼게요. 자, 나는 가라중 저위도에 위치한,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다. 이 중에서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 섬은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이라는 뜻이니까 이어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자, 을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섬은 독도인 가와 마라도인 나죠. 자, 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병은 보면 우리나라 표준경선과 최단거리가 가까워요라는 힌트가 있는데, 자, 표준경선은 135도죠. 자, 우리나라를 지나는 선이 아닌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위치한 동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당연히 백령도보다 표준경선과 더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병 틀렸고요. 그리고 가와 나는 영의 설정에서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독도, 마라도. 자, 둘 다 맞는 거니까 정답은 정입니다. 자, 그리고 무는 가와 라의 직선거리, 독도와 백령도의 직선거리, 그리고 나와 다의 직선거리, 마라도와 이어도의 직선거리 중에는 마라도와 이어도가 훨씬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 자료 일부이다.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기억은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힌트, 수도권과 남동임해 공업지구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자, 성장 거점인 수도권과 남동임해 지역에 집중 투자한 방식이 성장 거점 개발인 1차 국토계획이죠. 자, 1차 국토계획은 이제 1970년대. 의 국토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세계적인 국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자연 친화적으로 공간을 조성하겠다. 지역별 특화 발전을 추진하겠다. 다 4차 국토계획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4차 국토계획은 2000년대부터 이제 2020년까지 20년 단위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기억 시행 시기에 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고속철도는 언제 개통되었냐면 2000년대에 개통이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니은 시행 시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지정되었다. 개발 제한 구역은 1970년대 최초로 지정이 됩니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기억은 니은보다 시행 시기가 이르다. 기억이 70년대. 자, 니은이 2000년대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에 니은 시행 시기는 기억 시행 시기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낮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 자, 5번에 기억은 균형 개발, 니은은 성장 거점 개발이라고 했는데, 자, 특정 지점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게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죠. 이 성장 거점 개발은 기억에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균형 개발은 니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지역은 AE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수도권으로부터 공업이 이전했다. 그래서 제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 및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다라는 결정적인 힌트, 거기다가 수도권과 전철역 연결되어 있다라는 결정적인 힌트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충청권에
아산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아산이 천안, 아산 요 두 도시가 충청에서는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산하면 유명한 공업 두 개가 전자와 자동차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힌트를 가지고 아산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네 지역도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B는 진천, 자, 그리고 C는 음성입니다. 자, 진천, 음성하면 요 두 지역이 묶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자, 여기가 혁신도시로 자, 지정이 된 곳이죠. 자, 그리고 D가 제천, 자, E가 단양입니다. 자, 제천, 단양은 강원도 남부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이라 여기는 기반함이 석회암이죠. 그래서 석회암과 관련된 키워드로 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스트 지역, 시멘트 공업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가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대설과 태풍 중에 고르는데 이거는 요게 지금 누가 봐도 이게 태풍이야. 그래서 나가 태풍. 자, 그리고 가가 대선. 자, 이렇게 고르시고 선택지를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제주의 최근 10년간. 자, 제주의 최근 10년 동안 총피해액. 자, 제주도는 눈은 잘 안 오는데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하는 데가 제주도죠. 그래서 제주도는 태풍에 의한 피해액이 당연히 대설에 의한 피해액보다 훨씬 많겠죠. 정답은 너무 쉽게 1번 나옵니다. 자, 2번에 저위도 열대해상에서 주로 발원하는 건 태풍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설명. 자, 3번에 우리나라 연강 수량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태풍이 크겠죠. 자, 3번 틀렸고. 그리고 4번에 나는 가보다 겨울철 발생 빈도는 당연히 대선이 더 높습니다. 자, 5번에 가는 해일 피해, 나는 빙판길 교통장애를 유발한다. 요건 반대가 됐네. 그래서 태풍이 해일 피해를 일으키고 대설이 빙판길 교통장애를 유발하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그림 가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자, 주된 기반함이 화성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예라고 갖고, 그리고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이 있는 곳을 우리가 가로 찾아야 됩니다. 그럼 A, B, C, D 중에 여기서 돌산에 해당되는 곳이 B죠. B 여기에 금강산이 있잖아. 금강산. 자, 그래서 가는 우리가 B로 자, 연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생대에 형성된 해성층에 주로 나타나며, 고생대에 형성된 해성층, 조선 누춘군이지. 자, 조선 누춘군에는 석회암이 매장되어 있잖아요. 석회암. 그리고 이 석회암을 가지고 시멘트 공업을 하는 곳이래. 그러면 자, 고생대 지층이 발달할 수 있는 곳 A, C, D 중에 여기서 C죠. C가 충청북도 단양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나를 C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육성층. 자, 중생대 백악기라면 말기고, 자, 이때 만들어진 육성층이 경상누춘군이죠. 자, 이곳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상누춘군은 경상도 남해안 쪽에 자, 발달해 있고, 특히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유명해서 공룡 엑스포까지 개최되고 있는 곳, 여기가 바로 D입니다. 자, D가 바로 경남 고성이죠. 자, 그래서 B, C, D까지만 고르면 정답은 4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볼게. 자, 신생대 3기의 퇴적층이 형성된 곳으로 갈탄이 매장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A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A에 자, 길주 명천지계라고 있잖아요. 맞죠? 길주 명천지계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신생대 3기층은 여기 끝에 자, 두만지계랑 자, 길주 명천지계 요 두 개가 신생대 3기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를 A로까지 연결할 수가 있네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6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천연기념물 소개 자료의 일부이다. 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에 석회동굴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1번에 기억 주변 지역은 밭농사보다 논농사에 유리하다. 기억 주변 지역을 구성하는 암석은 석회암이고, 자, 기억 주변에는 자, 석회암이 많다. 자, 그러면 이 석회암은 자, 전리가 발달하기 때문에, 저 싱크홀 같은 구멍이 발달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죠. 맞죠? 배수가 잘 된다. 그러면 배수가 잘 되면 논농사하고 밭농사 중에 당연히 밭농사에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반동사에 더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자 돌리네. 자 돌리네는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움푹 파인 와지를 돌리네라고 합니다. 근데 2번을 보시면 니은이 분포하는 지역에 현무암 풍화토가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풍화토가 나타나야 되니?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 석회암 풍화토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같은 말로 테라로사 라고 부르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자, 제주도에 있는 다각형의 수직전리라고 했습니다. 이 다각형의 수직전리는 우리가 요 위에 이름도 있다. 자, 주상전리라고 하죠. 자, 주상전리는 용암이 급속하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수축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되면서 형성되었다. 자, 이 설명이 완벽한 정답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리을을 볼게요. 자, 리을에 검은 오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름은 우리가 기생화산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자, 4번을 보시면 리을에는 분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가 나타난다. 여기가 제주도인데, 자, 제주도에는 칼데라가 없죠. 그래서 칼데라가 있는 곳은 어디에 있어? 우리나라의 칼데라는 백두산에 있고요. 자, 울릉도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험 문제에 제주도의 어떤 분화구 보고 칼데라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볼게. 니은과 리을은 대체로 투수성이 낮아 지표수가 잘 형성된다. 자, 석회암이 있는 지역하고 그리고 제주도는 둘 다 물이 지하로 잘 빠지죠. 그래서 투수성이 높다라고 해야지. 투수성이 높아. 지표수가 잘 형성이 안 되죠. 맞죠? 지표수가 부족하다. 자, 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5번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A, B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단 A, B는 겨울, 여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게 A, B 계절의 평균 기온 차이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균 기온 차이, A와 B의 평균 기온 차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평균 기온 차이는 단순한 기온이 아니고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에서 네 지역의 평균 기온의 뺀 값입니다. 자, 요 값을 가지고 겨울, 여름을 찾은 다음에 가나다라 지역을 또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평균 기온 차이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요 평균 기온 차이는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에서 네 지역의 평균 기온을 뺐다 그랬어. 그래서 요게 플러스가 나오면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이 네 지역의 평균 기온보다 네 지역의 평균보다 기온이 높다는 뜻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해당 지역의 값이 네 지역의 평균 값보다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의 일단 계절을 먼저 파악할 텐데 자, A와 B의 지역을 찾지 않더라도 A, B가 어느 계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를 먼저 볼게요. 자, A는 기온이 가장 높은 게 지금 가죠, 맞죠? 평균보다 가가 기온이 가장 플러스로 기온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라가 기온 차이가 가장 마이너스라서 라가 기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자, 가와 나의 기온 차이가 보면 한 플러스 2에서 한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한 4도에서 5도 정도 차이가 나요. 하지만 B 계절은 가장 기온이 높은 나가 플러스 한 1.5가 되고 그리고 가장 기온이 낮은 가가 마이너스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 네 지점의 기온 차이가 한 2.5도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A 계절이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지역별 기온 차가 더 크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A 계절이 겨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 기온 차이는 여름보다 겨울이 더 크니까 우리가 A를 겨울 그리고 남는 B를 여름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나다라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겨울 기온이 지금 가장 높은 지역이 지금 가입니다. 자, 플러스 값이 A인 겨울에 가장 플러스 값이 나온 가가 겨울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도에 표시된 네 지점 중에 남쪽이면서 동해안에 위치한 여기가 겨울 기온이 가장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가가 여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라를 찾아볼게. 자, 겨울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죠. 자, 겨울 기온이 낮은 것은 북쪽에 위치한 두 지역 중에 서해에 위치한 여기가
겨울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 라를 먼저 찾습니다. 자, 그리고 남는 나하고 다를 볼 텐데, 자, 나다는 겨울 기온의 평균 기온 차이가 비슷해서 여름을 가지고 고르셔야 돼요. 자, 나가 상대적으로 여름 기온이 높은 곳이라는 뜻이니까, 자, 여기서 남은 두 지점 중에 남쪽에 위치하고, 자, 내륙에 위치한, 자, 우리 서울이 지금 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다는, 자, 동해에 위치한 여기 원산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우리 다 연결을 했어요.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기억에 가는 가다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가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가장 동쪽 맞는 거죠. 자, 기억 맞고. 자, 니은에 나와 나의 연강 수량 차이는 가와 나의 연강 수량 차이보다 크다. 자, 우리 나하고 나 중에, 자, 나가 여기가 확실히 소우지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자, 소우지라고 할 만한 데가 없어요. 다 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나와 나의 연강 수량 차이는 크겠죠. 나가 소우지니까. 근데 가와 나의 연강 수량 차이는, 자, 둘 다 다우지라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겠죠. 그래서 강수량 차이는 나가 더 크다. 자, 니은 설명 맞습니다. 자, 디귿에 다와 나의 평균 기온, 겨울 평균 기온 차이는 가와 나 간의 겨울 평균 기온 차이보다 크다. 자, 겨울은 지금 A죠. 그래서 요 A의 평균 기온 차이를 봐야 되는데, 자, 다와 나의 평균 기온 차이. 자, 다와 나의 평균 기온 차이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다와 나의 평균 기온 차이,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자, 선 정도가 되는 거고, 가와 나의 겨울 평균 기온 차이는, 자,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자, 빨간색이 더 길잖아. 그래서 다와 나의 평균 기온 차이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디귿까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 기온의 연결차는 라, 가, 나, 다 순으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연결차가 가장 큰 곳은, 기온의 연결차가 가장 큰 곳은 북쪽에 위치하고 서해 쪽에 위치한 라가 겨울에 가장 추워서 연교차가 가장 크죠. 하지만 가가 연교차가 두 번째로 크진 않습니다. 자, 가가 겨울에 가장 따뜻한 곳이니 연교차가 가가 가장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2등으로 들어간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로 갈게요. 자, 그림의 AF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해안지원 관련 문제고요. 자, 먼저 A는 요렇게 육개사주가 연결시킨 섬이잖아요. 그래서 A는 육계도. A는 육계도 우리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사빈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저기 서해 지금 황해의 갯벌입니다. 자, D는 이제 동해의 호수인 석호. 자, 석호 앞에 사주가 E고요. 그리고 F는 그냥 섬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 D의 호수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된 게 아니고, 석호는 항상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이 되는 거죠.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입부가 생기고, 그 만입부에 사주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게 석호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B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자, B, 사빈의 퇴적 물질은 모래고, 자, 갯벌의 퇴적 물질은 진흙이나 점토죠. 자, 그러면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누가 더 커야 된다? 모래인 B가 진흙인 C보다 더 커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있는 건 갯벌이죠. 자, 그래서 C가 더 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커야 되니까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A와 F는 육계도라고 했는데, 자, A는 육계도가 맞지만 F는 사빈이나 사주가, 자, 저 섬을 연결시킨 게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F는 육계도가 아니죠. 자, 5번에 C와 D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잖아. 자, 갯벌은 파랑의 작용을 받지 않고 조류의 작용을 받죠. 조류의 퇴적 작용을 받는 거니, 자, 일단은 5번은 틀린 거죠. 자, 그리고 D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게 아니고, D 석호는 오히려, 자, D 석호의, 자, 면적은 오히려, 자, 줄어듭니다. 축소됩니다. 자, 왜냐하면 석호로 유입되는 하천이 석호 바닥에 자꾸 퇴적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C나 D나 둘 다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요거는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지도의 AF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지역은 한번 연결해 볼게. 자, 경기도와 강원도에 지도가 나와 있고요. 자, A는 김포. 자, 그리고 B는 수원. 자, C는 이천. 자, D는 강원도 철원이고, 자, E는 강원도 원주, 그리고 F는 강원도 태백입니다. 자,
선택지 볼게. 자, A와 D에는 용암대지가 발달한다. 이 중에 용암대지가 발달한 곳은 철원이죠. 김포에는 용암대지가 없습니다. 자, 2번에 A와 E에는 기업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자, 원주에는 기업도시가 있지만, 자, 김포에는 기업도시가 없죠. 기업도시는 수도권의 민간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개발하는 도시인데, 이 기업도시가 절대 수도권에는 위치하면 안 됩니다. 다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도시가 있는 곳들 좀 적어볼게요. 자, 원주 있고, 자, 그리고 충청도에는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충주는 지식 기반형 기업 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곳이고, 자, 여기다가 충청남도 태안, 그리고 전라남도 이제 영암과 자, 해남 지역에 영암 해남에 또 기업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도시는 4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B와 E에는 자, 도청이 위치해 있다. 자, 수원에는 경기도청이 있습니다. 자, B는 맞는데 강원도청이 원주에 있지 않죠. 그래서 강원도청이 있는 도시 하면 우리는 누굴 떠올려야 된다. 강원도청은 춘천에 있습니다. 자, 춘천은 지금 여기가 춘천이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B와 F에는 겨울철 눈을 주제로 한 지역 축제가 열린다. 그래서 눈과 관련된 축제는 고위평탄면에서 주로 하죠. 그래서 태백에는 눈꽃 축제는 하지만, 자, 수원에는 눈꽃 축제 없습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C와 D에는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쌀이 생산된다.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쌀이, 자, 둘 다 생산이 됩니다. 먼저 C가 이천이죠. 자, 이천의 쌀은, 자, 이천 임금님쌀. 이천 임금님쌀. 자, 그리고 D. 철원에는 용암대지 위에서 벼농사를 해서, 자,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철원 5대 쌀이 있죠. 자, 그래서 둘 다 맞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5번 됩니다. 자, 10번 갑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자,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 자, 가는 인공위성, 항공기 등으로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자, 원격 탐사죠. 가는 원격 탐사. 자, 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답니다. 현지 조사죠. 자, 선택지 볼게. 자, 갑에 가를 활용하여 대전의 청장년층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통계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원격 탐사로는 조사가 안 됩니다. 자, 갑은 틀렸고요. 자, 을에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나로 할 수 있다. 나에서 설문이나 면담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겠네요. 자, 을 맞는 설명이고, 자, 병에 가는 나보다 경기도의 토지이용 변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에 용이하다. 당연히 맞죠. 인공위성 영상을 가지고, 자, 장기간에 걸친 경기도의 토지이용 변화 모습을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정답은 1병 3번이고요. 자, 정을 보시면 북한 전역의 인공조명 빛에너지 양을 실시간 측정하기에 용이한 건 당연히 원격 탐사입니다. 그래서 정 틀렸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는 현지 조사를 못하잖아. 맞지? 나도는 절대 안 된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우리 10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11번 볼게요. 그래프는 인구 규모에 따른 수도권 도시 순위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수도권에 도시가 1등부터 10등까지 인구 순으로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2000년과 2020년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만 잘 보고 우리가 해석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기억이에요. 자, 2000년 4에서 7위 도시, 2000년에 4에서 7위 도시는 모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2000년에 4등 도시 성남. 성남 1기 신도시 맞지? 성남에 분당 신도시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고양에는 일산 신도시, 자, 부천에는 중동 신도시, 안양에는 평촌 신도시. 자, 요 4개가 다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에 2000년 대비 2020년 인구 증가율은 용인이 인천보다 높다. 자, 요거 지우고 한번 볼게. 자, 용인하고, 자, 인천을 볼 건데, 자, 용인부터 확인할게요. 자, 용인이 2000년의 인구가, 자, 용인이 지금 여기잖아. 2000년의 인구가 약 한 40만 명 정도였습니다. 40만. 자, 그런데 2020년이 되니까, 자, 용인 인구가 지금 100만을 넘어섰어요. 한 110만 정도가, 자,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자, 2배에서 3배 정도, 자, 용인은 인구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용인의 인구 증가율은 최소 2배, 맞죠? 2, 3배가
인구가 증가했다. 자, 하지만 자, 인천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인천은 자, 2000년에 인구가 한 250만. 자, 현재 인구가 300만 조금 안 되고 29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250만에서 290만 된 거 2배 이상 절대 증가하지 못한 거잖아.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누가 더 높아야 된다? 용인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년 1번입니다. 자, 디귿 볼게. 자, 2000년 대비 2020년 새롭게 10위 안에 진입한 도시는 모두 서울과의 행정구역에 접해 있다. 자, 새롭게 들어온 도시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없다가 생긴 도시가 지금 2020년에 들어온 도시가 화성, 남양주 둘이 있는데, 자, 화성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화성은 절대 안 돼. 그래서 화성은,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는 일부는 서울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남양주는 맞긴 하지만 화성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화성에서 디귿을 건너주셔야 돼요. 자, 리을에 수도권 내 서울의 인구 집중률은 2020년이 2000년보다 높다. 자, 서울의 인구가 2000년에 비해서 2020년에 이렇게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2등부터 10등 도시까지는 모두 다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도권 내의 서울 인구 집중률은 오히려 2000년이 더 높고 2020년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1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12번이 작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가라 지역을 그래프의 AD에서 보는 것. 자, 가라와 AD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4지역 중 하나고요. 자, 일단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이 있고요. 자, 충청북도 청주가 있네요. 자, 울산광역시가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광양이 있습니다. 광양. 자, 먼저 제시된 게, 자,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종사자 수가 단순하게 종사자가 몇 명이다 하는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2001년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종사자 수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가, 자,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자, 제조업 출하액 비율을 가지고 A, B, C, D를 먼저 연결하는 게 쉬워서 요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쉬운 게, 자, D를 볼게요. D가 1차 금속 제조업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1차 금속 제철공업이 발달한 데가 광양이니까 D를 광양으로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B를 볼게요. 자, B를 보면 석유정제, 자동차, 화학이 석유화학이니까, 그래서 석유와 관련된 정유,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함께 발달하는 도시는 이 중에서 울산이죠. 자, B가 울산. 자, 그리고 남은 두 도시를 보니까 A나 B, C나 둘 다, 자, 전자가 지금 1등입니다. 그래서 화성과 청주 모두 전자, 반도체 이런 산업이 강하잖아. 하지만 2등에 자동차가 들어오는 게 이게 화성이죠. 화성은 기아 자동차, 자, 공장이 있어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두 개가 다 발달합니다. 그래서 A가 화성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남는 C를 청주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A, B, C, D를 먼저 해결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위에 가나다라를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 여기서 2001년에 100으로 했을 때의 제조업 종사자 수의 상대값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가가 2001년에 종사자 수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300이 넘었어요. 쭉 있잖아요. 2000년대 넘어서 가파르게 상승세야. 자, 그러면 이 가가, 자, 무조건 화성이 돼야 됩니다. 가는 화성. 자, 일단 화성이 2000년대에 넘어서서 인구가 많이 증가했죠. 이 네 도시 중에 2000년대에 넘어서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도시 화성입니다. 자, 화성은 이기 신도시로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를 화성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나다라를 골라야 될 텐데, 자, 이 중에서,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나를 먼저 고를 수가 있어. 나가 2001년에 제조업 종사자 수가 100이었는데 지금은 한 1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도시보다는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거죠. 그럼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자, 화성하고 청주 같으면 기반이 IT 산업 쪽입니다. 하지만 울산하고 광양은 중화학공업 쪽이야. 그러면 IT 산업이 발달한 연도가 90년대에 넘어서서 2000년대 이후에 막 IT 산업이 막 증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울산, 광양 같은 중화학공업 도시는 오히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이 증가한 시기가 오히려 70년대나 80년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구로 찾아야 되냐면 청주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성하고 청주가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울산하고 광양보다 높은 게, 자, 이 두 도시 화성하고 청주는 기반이 뭔가요? 기반이 이제 IT 산업 쪽, 그러니까 전자산업 쪽이 기반이고, 이 전자산업 같은 첨단 산업은 중화공업보다는 이제 늦게 우리나라에 발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넘어서서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두 도시를 우리가 화성, 청주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와 라를 고르기는 여기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화성하고 청주만 확신을 준다면, 자, 가가 화성이니까 가를 A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청주가 C니까 나를 C까지만 연결하시면 A와 C가 가나에 조합되는 게 지금 2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2번으로 자, 고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 나까지 고르기는 자, 너무 가혹한 거야. 그래서 출제자가 화성과 청주만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정답이 나올 수 있게 가나다라 ABCD 조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정답을 고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답사 일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확인해 볼게요. 자, 경상도 쪽 지도가 나와 있고, A가 문경, 자, B가 김천, 자, C가 경주, 자, D가 진주, 그리고 E는 창원. 자, 이렇게 5지역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일차 볼게. 혁신도시 그리고 남강유등축제 하면 떠오르는 도시, 이게 진주죠. 그럼 1일차에는 D에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마을 그리고 신라문화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경주입니다. 경주 C를 연결합니다. 경주에 있는 이 전통마을은 양동마을이죠. 양동마을. 그리고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마을 중에 또 유명한 데가 안동에 화해마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일차에 조선시대 영남의 간부인 조령을 탐방한다. 조령을 다른 말로 문경세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3일차에는 문경을 간 겁니다. 자, 문경은 지도에서 A죠. 그리고 문경하면 과거에 폐탄광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석탄박물관, 레이바이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CA 2번 연결합니다. 자, 14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5지역의 논밭 비율 및 겸업농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찾아야 될 도가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자, 제주도. 자, 이렇게 찾습니다. 지금 제시된 게 겸업농가 비율 그리고 논 비율과 밭 비율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가장 튀는 게 가예요. 자, 가가 밭 비율만 100%잖아. 맞지? 그럼 밭 비율이 100%인 곳은 제주도죠. 제주도는 기반함이 현무암이라서 물이 지하로 빠지기 때문에 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를 우리가 누구를 고른다? 자, 제주로 자, 먼저 골라주십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논 비율이 가장 높은 이 라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논은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전라남도가 논 비율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나를 전남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두 번째로 밭 비율이 높은데, 자, 밭 비율이 100%는 아니지만 밭 비율이 나머지 중에선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지금 나죠. 그러면 여기는 산이 많아. 자, 밭농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자, 강원도로 자, 나를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다마는 선생님이 요걸로 판단해 볼게. 겸업농가 비율. 그래서 다마 중에 다가 상대적으로 겸업농가 비율이 높죠.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는 건 대도시 근처라든가 아니면 제주, 강원 같이 관광 서비스업을 같이 하는 경우라 그랬죠. 그래서 경기하고 경북 중에는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경기도가 겸업농 비율이 높아야 되니까 다가 경기, 그리고 남는 마를 경북,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했습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가는 나보다 겸업농가가 많다.
자, 겸업농 비율은 가와 나가 비슷하지만 전체 농가수가 강원도가 많기 때문에 자, 강원도가 겸업농가가 많은 거예요. 제주는 우리 전체 농가수가 가장 적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1번을 우리가 X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에 가는 마보다 농가 인구가 많다. 농가 인구가 가장 많은 도가 경북이죠. 그러면 요거 틀렸죠. 자, 그리고 제주는 농가 인구가 가장 적다는 것도 우리가 아니까 자, 2번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경지율. 자, 경지율은 전체 면적에서 농경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평야가 발달한 전남이 산지가 많은 강원도보다 당연히 경지율이 높습니다.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경지 면적 중 노지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자,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비닐하우스로 하는 시설 재배 비율이 높죠. 대도시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지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은 강원도가 높습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과실 생산량. 이 전국 1등이 경상북도잖아. 그래서 마가 그 누구랑 붙어도 과실 생산량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자, 15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종로구와 자, 중구가 있네요. 자, 요거는 구도심이지, 구도심.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가 지금 구로구가 있고, 자, 금천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좀 공업이 좀 발달한 곳이죠. 자, 그리고 강남구와 자, 강남구 옆에 자, 서초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강남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의 특징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자, 강남은 도심의 기능을 하면서도 상주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자, 가를 선생님이 연결해 볼게. 자, 가가 상주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인구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이란 얘기야. 그래서 가가 중구 종로구 지역이 자, 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하고 다 중에 다가 상대적으로 통문통학에서 자, 순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 강남이 포함된 자, 서초 강남 요 조합이 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가 누가 돼야 된다? 구로구 금천구 조합이 돼야 됩니다. 자, 선택지 풀게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여기죠. 이제 금천구가 포함된 나 조합.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의 비율이 높다. 자, 가가 중구 종로 그리고 다가 서초 강남인데 자, 여기서 종로나 중구 같으면 상업 외에 나머지로 이용하는 게 좀 적겠죠. 특히 뭐 주거 같은 게 좀 없으니까. 하지만 강남은 상업 기능도 있고 주거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용도 지역 중에서 상업 지역 비율은 가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자, 중구 종로 같은 요 가 조합은 자, 도심의 기능은 크지만 주거 기능은 거의 없다. 자, 하지만 요 다 조합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자, 도심의 기능도 하고 주거 기능도 하죠. 요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체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 비율은 주거 기능이 없는 자, 가가 상업 지역 비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도심 쪽에서 많아야지. 그래서 나가 많을 수 없어. 자, 가가 많아야 되죠. 자, 4번에 나는 다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 금융기관 수도 도심에서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가 더 많다. 자, 그리고 5번에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상주 인구가 매우 적고 자, 도심에 해당되는 가 조합이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자, 2번이죠. 자, 15번까지 했고 자, 16번 갑니다. 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거. 가나 저는 동일한 하계망이라 그랬고요. 자,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등고선 간격이 전체적으로 빡빡하고 해발고도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 쪽이 이제 하천 상류 쪽, 하천 상류 쪽 그리고 감익공유 이제 구간이 됩니다. 자, 나가 주변이 상대적으로 평야가 많아서 같은 하천의 하류 쪽이 되는 거고요. 자, 상대적으로 이제 자유공유 구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가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는 상류가 높은 거니까 가가 더 높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에 A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 빙기 때 퇴적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자, A가 지금 요렇게 하천이 돌아가는 보호 면적에 점점점점이 찍혀 있죠. 자, 이런 점점점점이 찍혀 있는 요 지형은, 자, 이 하천이 퇴적시킨, 자, 모래밭입니다. 상류에 있는 모래밭. 자, 일종의 지금 현재 퇴적되고 있는 충적층이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이 퇴적물이 최종 빙기 때 퇴적된 게 아니고 지금도 퇴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빙기 때 퇴적된 게 아니고 이게 현재.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후빙기 때 퇴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은 지금 틀린 거죠. 자, 그리고 디귿에 C는 D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자, CD가 자유공리 하천 옆에 평야니까 CD는 모두 범람원입니다. 근데 범람원은 자연제방 배후습지로 나눠지죠. 이 중에서 하천 가까이에 있으면서 퇴적물 입자가 크고 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곳이 C죠. 이 C가 자연제방. 거기보다 하천에서 거리는 좀 떨어져 있고 대부분 논으로 이용하는 D가 배후습지죠. 자, 그러면 디귿에 C는 D보다 자연제방은 배후습지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맞는 거죠. 자연제방이 하천 가까이 있으니까 범람하는 과정에서 퇴적물이 크고 무거운 입자들이 주로 하천 바로 옆에 자연제방에 퇴적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 자, 리을에 D는 B보다 홍수 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자, B는 가미공리 하천이 돌아가는 안쪽에 등고선이 한두 개 정도 위로 올라온 계단 모양의 평탄면이죠. 자, 이 B가 하안 당구입니다. 그럼 홍수 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은 당연히 범람원에 해당되는 D가 하안 당구인 B보다 더 높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5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그래프는 권역별 1차 에너지 공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차 에너지 공급 비율. 자, 공급은 소비라 그랬어요. 공급은 소비랑 같은 말이라 그랬고, 그래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골라야 될 게 원자력입니다. 자, 왜냐하면 원자력은 권역별로 봤을 때는 자, 영남, 호남 두 지역에서만 공급이 되죠. 자, 원자력 발전소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남과 호남에만 있는 게 나죠. 그래서 이 나를 원자력으로. 자, 먼저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원자력은 어디에만 있다? 영호남에만 있다. 됐지? 그래서 요거 보고 푸는 거야. 영남과 호남에만 이 땡땡이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원자력으로 자, 확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연가스 골라볼게요. 자,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서 가정용으로 쓰는 천연가스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천연가스는 주요 사용 용도가 가정용이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요 놈이 다른 지역보다는 자,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이 달의 천연가스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 천연가스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석탄을 고를 거예요. 자, 석탄은 충청권에서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충청권에서 사용 비율이 높아요. 특히 충남에서 석탄을 엄청 쓰기 때문에 자, 요 가가 그러면 석탄이 되겠죠. 그러면 남는 나 전국 어디에나 골고루 많이 쓰는 요 나가 석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해볼게. 가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자, 석탄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 아닙니다. 자, 석탄 중에서 무연탄은 국내 생산이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진 않는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자, 석탄이 가장 먼저 상용화된 거죠. 그럼 2번 틀렸고, 자, 3번에 다는 나보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요거 한번 써볼게.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등이 석탄, 2등이 원자력, 자, 3등이 천연가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석유, 수력, 신재생 뭐 나머지들. 그래서 요 1, 2, 3등까지 딱 외우고 있어야 돼. 발전에서만큼은 석탄을 가장 많이 쓰고 두 번째가 원자력, 세 번째가 천연가스입니다.
자, 다가 천연가스고 나가 석유면 석유는 발전용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나는 가보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 요거 한번 써볼게요. 자, 1등은 석유, 2등은 석탄, 자, 3등은 천연가스, 자, 4등은 원자력. 자, 그 다음 나머지들 뭐 수력, 태양광, 기타 등등. 그래서 요 1등부터 4등까지 요거 딱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가보다 1차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틀린 거죠. 석탄이 더 많아야지 원자력보다. 그럼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화력 발전의 연료로 이용되는 건, 자, 석유는 뭐 가능은 합니다. 잘 쓰진 않지만. 근데 원자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다음 글의 가다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골라야 됩니다. 자, 조력, 태양광, 자, 풍력 중에서 자, 고릅니다. 자, 먼저 일조량이 풍부한 곳이 발전에 유리하고 전남 전북 등지에서 발전량이 많은 가는 태양광이죠. 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 풍력이죠. 자, 그리고 조차가 큰 곳, 경기도 안산에서만 생산하는 다는 조력이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자, 발전량의 변화가 나오는데, 자, 현재 발전량, 자, 현재 기준 발전량은, 자, 태양광 1등이잖아. 태양광 1등. 자, 그래서 A가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조력이 하나밖에 없어서 꼴찌예요. 그래서 C가 조력. 자, 남는 B가 풍력.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가 A 그리고 나 B 다 C 연결되면 정답은 1번 되는 겁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인구 피라미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너무 쉽게 인구 피라미드만 봐도 답이 4번에 나옵니다. 자, 요거 4번 보면 성비라고 돼 있잖아. 자,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죠. 자, 나를 먼저 확인해 볼게. 남자 쪽이 더 튀어나와. 여자보다. 맞지? 남자 쪽의 비율이 훨씬 높아. 근데 다는 남녀가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 심지어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성비가 더 높은 것은 당연히 남자 쪽이 더 튀어나오는 이 나죠. 지역을 연결 안 해도 이거 무조건 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정답은 4번. 지역 연결 안 해도 허무하게 저 인구 피라미드만 봐도 답은 4번 나온다. 자, 그런데 우리 지역을 연결해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자, 먼저 지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지역이 여기에 충청남도 서산 당진 요 두 지역이 하나로 묶여 있고, 그리고 여기 무주랑 자, 진안 무주가 또 한 세트로 묶여 있네요. 자, 그리고 김해와 양산. 여기 왼쪽이 김해, 오른쪽이 양산. 자, 김해, 양산 또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다를 보시면 노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쪽에 노년층 비율. 그럼 여기가 좀 시골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가 누가 돼야 되냐면 진안 무주. 자, 요 지역이 다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농촌이니까. 자, 그리고 가나를 봤을 때 가는 남녀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나 쪽이 남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이 나가 공업이 발달한 서산 당진으로 고르셔야 되는 거죠. 서산 당진이 남자 노동자가 필요한 중화 공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이제 김해 양산 지역이 되는 거죠. 자, 선택지 볼게요. 자, 1번에 중위 연령은 누가 제일 높겠어? 노년층 비율이 이렇게 높아. 요 다가 중위 연령이 가장 높겠지?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총 인구는 누가 제일 많을까? 총 인구는 자, 김해가 한 50만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50만에 김해가 포함되어 있는 요 지금 김해 조합이 지금 가조가죠. 그러니까 가조합이 자, 총 인구가 자,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총 부양비는 자, 청장년층 비중의 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총 부양비는 지금 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요거는 청장년 비율을 우리가 그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다는 가보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진안 무주가 높을 수가 없어. 자, 그나마 그래도 공장이 있을 만한 데가 진안 무주보다는 김해 양산이니까 그럼 5번 더 틀렸지. 그럼 정답은 쉽게 자, 4번 나오는 거죠.
자, 20번 갑니다. 다음 자료는 네 지역의 풍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하나는 1월, 하나는 7월인데 우리는 반드시 겨울인 1월부터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북서쪽으로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북서쪽, 얘도 뭐 북동쪽, 북서쪽, 얘 북서쪽, 얘 북서쪽, 요런 쪽으로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북서풍이 우세한 나가 1월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7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 중에는 반드시 겨울의 바람 분포를 먼저 고르셔야 됩니다. 자, 선택해 볼게요. 자, 가기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북지방에서 전통 가옥에 정축관을 설치했다. 정축관은 겨울철 추위를 대비한 시설이니까 나와 관련되는 거죠.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의 대청마루는 여름철 더위와 관련되는 거니까 자, 가와 관련되는 거죠. 기억 니은 다 틀렸고요. 자, 디귿에 가는 나보다 낮길이가 길다. 낮은 여름에 기니까 가가 더 긴 게 맞고,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은 겨울에 받기 때문에 나에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2022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해보시고, 자, 6평을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